이익 소각이다. 솔직히 별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획기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액면 이익 소각이구나. 딱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사례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회사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20억, 액면 5천원,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40만 주. 이익잉여금이 44억이 있어서 발행 배당 가능 이익은 1.1로 나눴더니 한 40억 정도 되더라. 이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주식 85%를 한번 액면 이익 소각을 해보자. 신이익 소각. 그 위에 뭐 노란색 건 아직 무시하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신자본 전환에서 필요한 정보라서. 자, 여기에서 보통 주식 85%를 한번 액면 이익 소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주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자본금 20억에 아버지가 85%, 아들이 10%, 딸이 5% 이렇게 갖고 있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인데 자본금이 20억이다. 그러면 액면으로 주주들이 빼갈 수 있는 최대 한도는 당연히 뭐 20억이겠죠. 왜? 액면으로 저희가 대가를 받아가는 거니까. 자, 이런 회사를 한번 신이익 소각, 액면 이익 소각을 해볼게요. 자, 이익 소각을 실행을 하면 주식 85%를 소각하면서 그 소각 대가를 각 주주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지금 총 40만 주 주식 중에 85%를 없애버렸더니 남는 주식은 6만 주가 남아요. 6만 주가 남는데 반드시 지분 비율대로 소각을 해야 돼요. 액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 비율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자, 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돈 얼마씩 받아가느냐? 아버지는 14억 4,500 받아가고 아들 1억 7천, 딸 8,500만 원. 그렇게 받아간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소각하는 회계 처리. 자기 주식 취득 17억, 이 두 개 그냥 다 세 개 다 뭉뚱그려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 주식 17억을 사오면서 주주들한테 17억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주식 없애는 행위. 이게 이익 소각이죠. 이익잉여금 17억 줄어들고, 그러면 이때 소각할 때는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서 보통 주식수 85%를 줄여주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별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의제배당으로 볼 금액 얼마냐?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회사 설립할 때 액면으로 설립을 했고 지금 액면으로 돈 빼가는 거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신이익 소각이라고는 이름은 거창하게 붙였지만 이거 대표님들한테 너무 거창하게 설명하지 마시라. 그냥 액면 배당 소득세 빵 당연하죠. 액면으로 저희가 그 액면가액으로 소각을 하니까 의제 배당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식가치 하락 이거는 확실합니다. 현금 17억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줄었어요. 그러면 부채는 대신에 그대로예요. 순자산 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잖아요. 자산이 17억이 줄었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17억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비상장 주식 평가할 때 순손익 가치는 그 큰 변동이 없을 거고 순자산 가치가 줄어든다. 근데 혹시나 이제 이거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막 계시는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억짜리 회사가 총 100주를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한 주당 1억의 거래가 되겠죠. 총 100억인 회사가 100주를 발행했으니까. 근데 이 주식수를 10주로 줄여버리면 이게 회사 가치가 10억으로 주는 게 아니죠. 10억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주로 줄이면 이론상으로는 한 주당 10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0억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막 삼성전자도 너무 고가의 과거에 막 250 막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이거를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해서 한 5만 원짜리로 그냥 확 낮춰버리잖아요. 그런 게 이 액면 분할만 하는 것만으로는 원래 기업 가치랑 전혀 그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또 올라요 주가가. 근데 어쨌든 주식을 줄이면 그 줄인 만큼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하나에 10억이 아닌 8억, 9억은 될 수 있습니다. 왜? 순자산 가치가 줄어들어서 이 비상장 주식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그 기존의 주식수에다 바로 그 주식 가치에 바로 줄어든 주식수를 곱하는 게 회사 가치는 아니에요. 그 혹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봐. 자본금 변동 없었어요. 이익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이익여금 감소했다. 이것도 이익 소각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배우자 등 증여 과정이 불필요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실질 과세, 그 과세 추이를 좀 피해갈 수 있다. 이게 활용 결과고요. 자, 어떤 회사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삼을 거냐? 자, 이 개념을 적용해서 영업할 회사. 먼저 반 이상은 배당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회사가 반 이상이에요. 실제로 운영자금 없어서 후석되는 회사가 반 이상이라고. 뭐 이익잉여금이 30억, 40억 있다라고 해서 대표님한테 대표님, 한 30억, 40억 버셨네요. 배당 좀 하시죠라고 말을 했다가 미친놈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일반 차입금도 올해는 그래도 한 1억 5천 나는 걸로 해줘라고 하면 다 만들어요. 만약에 손실 나면 은행에서 차입금 상환 압박 들어오고 이자율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무조건 이익잉여금은 쌓여 있지만 배당은 꿈에도 생각 안 해본 회사가 반 이상이다. 그 소각 한도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예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충분히 커야 돼요. 이거 액면으로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1억짜리 회사 대표한테 가서 우리 액면 이익 소각합시다. 그래서 한 8천만 원 뺍시다.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 주주가 좀 최소화된 법인을 찾아야 돼요. 왜? 이거는 무조건 지분 비율대로 소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로 하는 게 아니고 액면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20억, 50억 큰 회사만을 상대로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는 한번 뭐 찾아보시면 있을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뭐 순자산가 가액 세금 그 이연 혜택 받으려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자본금을 크게 했다든지 그냥 일부 뭐 그런 회사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가 신이익 소각이란 개념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계를 한번 볼게요. 한계. 지분 승계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지분율이 그대로예요. 아버지 지분율 85%. 왜? 지분 비율대로 소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죠? 돈 가져가는 게 부모가 14억 4,500만 원을 가져가요. 그럼 부모 자산 좀 늘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부모 자산 늘리면 나중에 또 증여나 상속 문제가 또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주주 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는 외부로 또 자금이 흘러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회사에서 현금 17억 빠져나가면서 이익잉여금 17억이 빠져나갔어요. 이 부채 비율은 계산은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 총계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회사에서는 자본 총계가 17억이 줄어들어버립니다.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자산 총계가 한 40억, 50억밖에 안 되는 회사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00% 하던 게 500%, 600%, 7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 부채 비율도 기업 평가할 때 하나의 또 그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라. 그다음에 배당 가능 이익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 우리가 대표님들한테 항상 이익잉여금 줄이세요 하는데 이익잉여금 많은 회사는 일단은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예요.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배당도 못해요. 지금 여기처럼 17억 없애버리면 저 회사는 앞으로 이제 최대 또 돈 빼갈 수 있는 게 아까 40억이었으니까 이제 23억 이상은 못 빼가는 거예요. 물론 추가로 이익 단기 순이익이 나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신이익 소각이에요. 신이익 소각인데 신이익 소각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별 개념은 아니다. 그냥 액면으로 자본금 소각하는 거.